숲세권이란 말은 산사태 위험 지역의 다른 말이다. 강남에 오래 살다 보니까 강남은 재난도시거든요. 재난도시? 맨날 물렁치고.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심용환입니다. 제 옆에는 강우성 씨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또 책이 나왔습니다. 네. 한국 도시의 미래. 이 책 디자인도 이런 거 참 이쁘고 출판사도 이 포레스트 북스죠? 잘 나가는 출판사에 잘 나가는 책. 여기 이제 사진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거 다 직접 찍으시는 거죠? 그렇죠. 웬만한 자료는 다 제가 찍은 거죠. 이게 아시겠지만 자료 사진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소장권 이런 것들.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여기서. 네. 원래 그냥 좀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건 아니었는데 네. 제가 원래 문헌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헌학은 기본적으로 실물을 봐야 되고. 저번에 나왔었을 때 누가 저런 고서를 함부로 저렇게 들고 있다니. 그 얘기 꼭 제가 드려야 되는데 진비로. 그거는 원래 맨손으로 하는 게 맞아요. 맞아. 그게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맞아요. 고서는 맨손입니다. 사진도 장갑이고 사진 할 때는 지문 붙기 때문에 장갑이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본 고문서 하는 문서관 가면 맞아요. 반드시 세면대가 있죠. 그래서 책 만지기 전에 손 씻고 잘 말려서 그리고 연필 볼펜 말고 하고 끝나고 손 씻고. 그래서 이제 기본이 책 보기 전에 손 씻는 거는 책을 위해서. 책 본 뒤에 손 씻는 건 내 건강을 나를 위해서. 전설이 있거든요. 이제 고서 연구하는 사람이 그 속에 있는 뭐 콜레라 같은 게 옮겨와가지고 그래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업계에서. 그래서 꼭 손을 씻어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도. 아 진짜요? 이게 몇 년 하신 거예요? 답사를 시작한 거는 94년 여름부터고 94년 여름이면 거의 대학생? 1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전국을 한번 돌았었죠. 아 진짜요? 답사는 하는데 이거를 직업으로 삼는다 생각은 없었던 거지. 이건 취미였나. 그러니까 일본사를 연구하고 일본 문헌학자로 살고 이런 것들 이게 이전에 이제 주업인 거고 이제 취미로 하던 답사와 약간 이제 감성적 글쓰기인 건데 그치. 그 부분을 주력으로 바꾼 거고 그 바꾼 게 한 6년 된 거고요. 6년 되고 이제 답사책이 한 9권 되는데 책 제목은 한국 도시의 미래고요. 여기에 이제 인문학자가 직접 탐사한 대한민국 임장 보고서. 그렇죠. 임장이 뭐예요? 임장? 부동산 하는 분들이 땅 보고 집 보고 다니는 거를 임장이라 그래요. 장소에 임한다. 제가 좀 되게 재밌었던 게 메가시티, 컴팩트 시티, 박쥐로는 안 된다. 그렇죠. 뭐 방위 산업 벨트, 핵무기 개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이제 국제 정세 요걸 좀 잡으신 이유가 뭐죠? 저는 원래 이쪽 업계가 아니다가 들어와 보니까 부동산 측에 크게 세 가지 줄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하나는 당연히 토목 이쪽인 거고 하나는 경제적인 경영이 많이 있는 거고 하나가 법률인 거죠. 세제라든지. 네네. 세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네네. 빠져 있는 게 많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강남에 오래 살다 보니까 강남은 재난도시거든요. 재난도시? 맨날 물렁치고. 맞아요. 여기 이건 저기 강동구에 있는데 여기 강일동도 맨날 물렁쳤잖아요. 이런 얘기를 빼놓고 요 아파트가 좋다만 가지고는 이 입지를 모른다는 거지. 여름에 물렁치고 산사태 나고 하는 거를 왜 빼놓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숲세권이란 말은 산사태 위험 지역의 다른 말이다라는 거예요. 숲세권이. 숲세권. 우면산. 우면산이 정말 그런 큰 거잖아요. 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좋다고 살았잖아요 주변에. 맞아. 비싼 데고. 비싼 데인데 거기 북쪽으로는 아파트 1층까지 잠겼고 남쪽으로는 전원주택 다 쓸려갔고. 그랬었어요. 그때도 반지하방 사망 사고 났었거든요. 그랬구나. 이런 얘기를 자르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쪽 분들은 좋은 말을 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요즘 제가 고향 사는데 고향이 약간 연약 집안이 심하거든요. 연약 집안. 석기시 때부터 물이면 넘치는 충덕토라서. 그래서 가와지 벽시 같은 거 나오잖아요 거기. 그 일산 신도시 개발할 때 땅 파다 보니까 벽시가 나온 거지. 그만큼 쌓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사를 잘하면 되는데 잘 못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국제 정세도 보고 안전 위험 이런 걸 보는 사람이라.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질문이 있어요. 똑같은 일기 신도시인데 왜 일산과 분당은 값이 2배냐? 차이가 나냐? 그때 이제 그 한 번의 선택이 거의 부의 지형들을 바꿔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뭐 공사업자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각각 개발했는데 이쪽에도 열과성이 넘쳐가지고 더 잘 만들었기 때문에 또는 분당이 뭐 풍수가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전적으로 고양, 파주, 양평, 의정부 쪽은 군사지역이라 그 압박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도 북한이 포 한번 쓰면은 그쪽 땅값 흔들흔들 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저의 관심사인 거기도 같은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이거 좀 뜨거운 화두잖아요. 뭐 저만이 아니라 지금 완전 사회에 날리고 그렇죠. 해법은 잘 모색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얘기를 꺼내면서 또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인구가 절대적으로 주는 건 맞는데 이건 재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배치. 인구 재배치. 그러니까 양극화에 가깝다. 재배치? 양극화. 양극화 문제인데 정치인들한테는 이게 사활 걸린 문제죠. 지역구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면 너무 광역적으로 묶잖아요. 저 농촌 상간 지역 가면 네네. 거의 뭐 관계가 없었던 지역을 묶어서 국회의원구 하나를 만드니까 사실 저는 극단적으로는 한국도 상하원제로 도입해야 된다 생각해요. 인구와 지역별로. 너무 지금 인구만 하다 보니까 생활권이 아닌 데는 그 해당의 지역성을 반영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인구에 비해서 너무 차별받는 게 있죠.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서. 상하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안 될 거고 한편으로 느끼는 건 정말 이제 말단까지 내려가서 답사하다 보면 네네. 시민 개개인이 정말 인구 감소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안 느껴요. 일단 농어촌은 지원 자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혀 위기감이 없고 그거 여전한가요? 여전해요.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등으로 오시는 분이 여전히 계속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오래 하지 않을 거거든요. 한 앞으로 30년 정도예요. 동남아 지역이나 인도가 발달하면은 한국에 안 오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위기감이 없다. 30년이면 한국 사람들이 30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정치나 행정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해야지, 그렇지. 저 이 책의 앞부분에 네네네. 핵심이라고 실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 8월에 어느 정부 행사 갔다가 발표한 내용이 속으로 정리한 건데 그래요? 약간 좀 남쪽에서 갔는데 대회 전에 관계자들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식사? 한 50명이 모였는데 저를 포함해 전부 다 중년 남성이더라고요. 50명이. 뭘 그래?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도와주는 분들은 젊은 여성분들이고. 그리고 발표를 8명이 했는데 전부 다 남자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은 청년이 돌아와야 되고 여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리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위기감을 안 느끼고 있는 거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 근데 여전히 급한 게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저는 더 위급함을 느끼기 전까지는 안 바뀔 거다. 지금의 흐름이. 네, 저는 안 바뀔 걸 봅니다. 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이란 이 심각한.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국에 과연 지난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인구 폭증이 그게 정상이었는가 과연 1000년 500년에 봤을 때 전 너무 과잉이었다가 빠지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위험한 거는 이제 국회의원들 지역구 자리죠. 그거 아시겠지만 10만 15만 할 때마다 공무원 자리 주니까. 맞아. 그래서 보면은 어떤 지역들은 2, 3월에만 인구 반짝 늘었다가 주는 게 그때만 전입해달라고 지역구 유지해야 되니까. 전 노골적으로 좀 냉정하게 말해서 국회의원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시민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다 생각도 합니다. 그런 것들 좀 리얼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도시의 미래를 점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그리고 플래카드 많잖아요. 무슨 뭐 청소년 조례 통과되면은 뭐 미혼모 늘어난다. 미혼모가 어때서? 자녀를 낳잖아요. 원하는 자녀는 낳는데 인구 증가하는데 꼭 정상 가족 이해하면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가부장제 성리학적 원리가 이걸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니까 정말은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여전히 위기감을 안 느끼고 있는 거다. 전 더 아마 위기 상황이 닥쳐져야 느낄 텐데. 근데 그리고 한국이란 국가가 반드시 단일민족으로 남을 필요가 없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복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혼종이 미래를 만난 생각합니다. 다양성이 더 미래의 생존 능력이 그렇습니다. 좋고. 그 메가시티가 종류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메가시티란 말을 충청도 가서 처음 들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구리, 김포 그래서 굉장한 정치적 갈등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행정과 정치가들이 하고 있는 메가시티 논의는 대부분 안 될 겁니다. 그건 너무 다 자기 계산이라. 이해관계가 너무 이제 자기 자릿수에 대한 거라서. 지금 김포 통합 얘기하는 사람들은 서울 통합하는 사람은 주로 한강 신도시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간 거니까. 그러니까 김포 통진의 농촌 지역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반대예요. 같은 김포지만 또 이해관계가 다르구나. 원래 김포가 김포 통진이 다른 거였고. 맞아. 그 김포에서도 농촌 김포가 있는 거고. 근데 이 부분들을 이쪽에 중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은 주로 한강 신도시 사람들이거든요. 그 영향력을 또 미치니까. 그러니까 발언력이 과잉 대표되게 있는 거예요. 그 4월 총선인데 분명히 또 많이 얘기할 거예요. 이런 메가시티니 뭐 철도 깔고. 맨날 나오던데 뭐. 그런 거 표 주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잘 보시라 하는 맞아, 거죠. 맞아. 괜히 정신 욕하지 마시고 맞아. 그 정신에 표를 주는 나의 손을 욕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책을 봤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대중은 너무나 쉽게 남 탓을 한다. 지도자에게 책임 돌린다. 그 말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 책임이죠. 그러네. 근데 또 재밌는 게 북한 신냉전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알던 그렇죠. 수석쌤이 아닌데 이런 얘기 막 하시네. 그렇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도시의 미래는 그 신냉전이 오느냐 안 오느냐. 박쥐는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미 경제가 정치를 능가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경제를 능가하는 시기가 왔고 한국이 박쥐하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눈치 잘 보면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다 드러나요. 저는 한국이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균형자를 할 만한 급은 아니라 생각해요. 한국보다 급이 큰 일본도 철저하게 줄 섰거든요 지금. 타이완도 그렇고 베트남도 심지어 그렇고 그 미국과 싸운 베트남도 이 상황에서 한국이 균형자 외교를 하고 남북 평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이유를 이렇게 취해가면서 미국과도 잘 지내고 하는 거는 없는 세계관이다. 저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신냉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진영이 있고 권위주의 진영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북한은 전략을 바꿨고 위험하면 전국이 다 위험한 거지 경기도만 위험한 게 아니다. 아 그렇지. 거죠. 그게 도시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는 경기도에 오고 싶었던 공장들, 기간 산업들이 동남권에 내려간 거죠. 가장 북한에서 멀고 가장 미국, 일본에 가까운 요 파이프라인에 가까운 쪽으로. 그게 이제 제철, 석유화학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위험할 거. 그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이 취업하기 좋은, 취업하고 싶어하는 반도체 같은 게 예전에는 구미에 가는 건데 이제는 파주에 오는 거죠. 파주는 원래 그 개성하고 포격 서로 주고받는 위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경기도 토산품 반도체라고 그런 말 나올 정도로 이거 오히려 역설적으로 신냉전이 생기면서 공간이 열린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오히려 안 좋아지고 그리고 북한의 세계 전략이 바뀌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타격 권역이 뭐 그렇죠. 한국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가는 것도 의미가 없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인천공항, 일산 신도시 그리고 양주 덕정 신도시 등이 그 김포 신도시 이거 사실 북한 공격권이거든요. 그냥 맞아. 뭐 ICBM도 아니고 맞아. 여기에 만들어진 자체가 장사성포 같은 네, 거 뭐 드르륵. 그러니까 한미 양국이 여기에 대규모 공격이 없을 거라고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냉전이 오히려 역설적인 평화를 유도한 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인 거죠. 제가 이 책 썼던 동아시아 향해 들어오기 맞서다. 그래서 그 말 했잖아요. 평화랑 안정은 다르다고. 이건 안정기입니다. 그 조선 후기 때 일본이 좋다고 수교했겠어요. 그건 안정을 위한 거죠. 그렇지. 평화와 다른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거를 평화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게 안정기에 접어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면서 동북아 쪽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아무도 이 상태를 깰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아마 이거 오래 갈 겁니다. 이 상태는. 그러면 이제 서울 집중 현상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 흐름은 오히려 강화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게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인구를 이제 주변으로 넘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도, 충남, 강원 이쪽까지 인구가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차 타고 가는데 원주까지 1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이게 사실 서울 막히니까 저희 강동구에서 종로 가는 시간보다 맞아. 아니 원주 가는 게 더 빨라. 지난번에 저 상암 방송국 가는데 대전 가는 시간 걸렸어요. 도시의 기본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서울이라는 면이 있는 게 아니라 피자 조각이 있는 거라고. 이게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라고 교통망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북구 사람은 춘천 원주에 거주하는 게 서울의 서남부 있는 것보다 가까운 거예요. 영등포는 시흥인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교통로의 발전사를 잘 보는 게 그렇죠.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에 좀 중요한 도움이 이른바 교통지리야. 교통지리야. 예. 메가시티 하면 충청권인데 어떻게 보세요? 충청권 막 그래도 세종시도 만들어지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 연담화를 성공해야 되는데. 연담화가 뭐예요? 연담화? 그 영등포, 부천, 인천처럼 쭉 이어지는. 한국은 그린벨트라고 하는 박정희 시대의 좀 독특한 계획 때문에 끊겨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연담화가 되잖아요 그쪽은. 그 방식으로 이어져야 될 거라 봅니다. 각각의 도시들이 아직은 안 돼 있잖아, 솔직히. 안 돼 있죠. 그리고 그렇죠. 되어야 하는 핵심 지역이 세종시 동지역 정부청사 있는데 그 조치원 그리고 오송 청주 시내 요 네 개가 어떻게 이어지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제 뭐 강연하러 많이 다녔는데 지금 말한 데가 정말 뚝뚝 끊겨 있는 느낌이거든요. 여기 있고 이게 뭐 황무지 있다가 그렇죠. 다시 또 도시나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아, 연담화가 되면 메가시팅 가능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떤 지역에 산다고 하면 내 지역이 어찌됐건 어떤 형태로든지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그래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 정치 지도자나 지역사회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연담화 과정에 대한 노력을 하느냐, 그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나? 그렇죠. 교통망 확충 같은 거. 교통망. 자기 지역 내에서의 농촌 지역, 도시 지역을 고루 발전시키는 거를 관심 가져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관심 가지는 건. 근데 도시민은 도시민끼리 월경적으로 움직이고 맞아. 농촌 농촌끼리 이해관계가 있고 맞아. 이걸 같이 가져가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그 도농복합 도시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이잖아요. 이건 아마 정치 행정가들 못할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그 자각을 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단순하게 내 아파트 뭐 이걸 넘어서서 혹은 내가 어떤 특정 정당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그게 내 삶에 어떻게 편리함으로 그렇죠. 가느냐. 그게 또 아젠다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도 보면 또 사람들이 자기 사는 지역에서 넘어가는 상상을 잘 못해요. 안 가봤기 때문에. 맞아. 근데 그런 걸 인식을 좀 하시면 선택할 수 있는 지역도 넓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다. 그러나 더 자세한 얘기는 책에 있다. 전라권, 전남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오랫동안 뭐 소외됐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더군다나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제 중국과의 어떤 신냉전이라면 더 국경선이잖아. 저는 기본적으로는 서해안 시대는 안 올 거라고 봅니다. 동해안 시대도 마찬가지고. 내가 읽으면서 환동해권에 대해 비판적이셨잖아요. 극히 공감했습니다. 서해안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문화혁명 끝나고 나는 시점에서도 한번 국경선이었고 미군 부대가 쭉 서 있었고 충남부터 전북까지. 맞아. 그게 해안초소. 맞아. 해안초소 그렇고 미사일 기지 같은 거. 맞아. 태안에도 있었고 미사일 기지. 맞아. 그리고 요즘에 힘든 건 해경들. 중국 어선들 맨날 와가지고.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라도 지역은 최소한 4개로 쪼개지는 것 같은 게 하나는 중부권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익산 군산 쪽. 충남 서천하고 같은 문화권이고 익산은 논산하고 비슷하고. 하나는 전주가 중심이 되는 전북 속권. 새만금을 포함하는. 그 전남 속권. 이쪽은 광주 군공항, 무안공항 이전 문제가 보여주듯이 같은 당인데 본인들끼리 지금 정치적인 타협이 안 돼서 자꾸 이거 전국화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력부터 좀 길이 싫어 이쪽은. 자기들끼리 내부 질서를 정리하는. 그리고 무안공항은 전 좀 개인적으로 패착이라 봐요. 무안, 예, 그 목포 위에 있는 거. 예, 전남 동부 사람들이 이용하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광주 때보다. 그래서 이분들 요즘 김해공항 갑니다. 여순공항. 그래요? 광주는 광주대로 개발시키고 무안은 무안대로 중요성을 키우면 좋은데 그분 지역분들이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게 같은 민주당끼리 싸우셔가지고 계속 이런 부분에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쪽은.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이 워낙에 걸출했기도 했고 워낙 거물이다 보니까 그런 내부 갈등을 좀 누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 내에서. 이게 이제 좀 본격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걸 또 감당을 해 나가야지만 또 지역이 발전하는구나. 그렇죠. 아, 그것도 의미가 있네. 근데 전남 동부 일부는 좀 동남권으로 보는 거죠. 한국의 방위산업벨트로서. 그런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계속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건 이게 책을 왜 씁니까? 사서 읽어보라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실제로 책 안에 지도도 정말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있고요. 그리고 뭐 사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일단 전체를 보는 것도 재밌고 내가 그 지역에 살면 그 지역 위주로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뒤에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번 책은 일부러 색인을 넣었어요. 자기 지역 보시라고. 찾아보기 편하게. 단순하게 행정구역으로 보지 말고 내 지역의 이해관계로 보지 말고 지금의 국제정세와 사회정세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인근 지역의 어떤 여러 구조의 문제 그렇게 보다 보면 뭐 이런 책을 쓰실 날은 안 오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에는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정 자기 지역이 희망이 없으면은 다른 지역 옮겨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정치인 행정과는 달라서 시민이 그렇게까지 그 지역에 저는 충성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시민 개개인의 행복이 중요하지 내 행복이 중요하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죠? 한번 모셨기 때문에 여기서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또 다른 이야기 또 나오면서 다시 한번 다음 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새로운 멤버님들이 더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새로운 미래님, 나무님, 그리고 하바다님, 레드무님, 그리고 이성진님, 나예고님, 차영민님, 정영태님, 룸님, 레리님, 미스 하윤님, 오인영님, 자유로이드님, 박혜영님, 그리고 프렌드 웨일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까운 미래님도 계십니다. 블루닷님, 내복재민이님, 돌탱기님, 머그머그님, 정수연님, 도키도키님, 켈리님 계속 함께 가요.
감사합니다.